여러분 이 영화 기억하십니까? 지난 2002년 개봉돼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영화 광복절 특사입니다. 지금 우리 정치권에 때 아닌 광복절 특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물론 영화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어제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특별사면 발언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어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국가 발전과 국민 대통합을 위해 사면이 필요하다면서 임기 중 두 번째 사면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정계뿐 아니라 지금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이번 광복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과연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될까요? 잠시 후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국민 대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네, 박근혜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꺼내든 광복절 특별사면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동우 YTN 정치 담당 부국장 최진영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특별사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조금 전에 속보로 전해줬던 뉴스인데요. 네, 모레 오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그리고 원내 지도부가 청와대를 방문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모레 오전 김무성 대표하고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김무성 대표뿐만 아니라 이제 원내대표, 새로 선출된 원유철 원내대표, 그리고 김정은 정책위 의장 이렇게 청와대에서 회동을 할 예정이라고 좀 조금 전에 발표가 났습니다. 예. 원래 대통령이 새누리당 지도부가 새로 다 선출이 되면 곧 회동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빨리 아마 회동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제 어쨌든 전에 유승민 원내대표 갈등 문제로 당청 간에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어왔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제 봉합 국면에 이제 접어들었는데 대통령이 새누리당 지도부를 초청을 해서 이제 당청이 화합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연출해 보겠다. 그리고 앞으로는 당청 간의 어떤 의사소통을 충분히 해서 이제 다음 달이면 이제 집권 후반기를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이제 임기 이제 반환점을 돌게 되는데 앞으로는 이제 당청 간의 어떤 소통과 화합을 통해서 임기 후반기에는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 그런 의지의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당청 관계는 좀 청신호라고 받아들여도 되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당직 인선, 새누리당의 당직 인선도 이루어지고 좀 바쁘게 내부가 움직이는 모습인데요. 지금 움직임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좀 전에 새누리당 당직 인선 결과 발표가 났는데요. 사무총장에는 이제 친박계 3선인 황진아 의원, 파주가 지역구죠. 그리고 제1 사무부총장에는 충청 출신인 홍문표 의원이 이건 비박계입니다. 선출됐고요. 그리고 제2 사무총장에는 박종희 전 의원이 발탁이 됐습니다. 박종희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친박계 좌장인 서청원 최고위원의 최측근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서청원 최고위원의 이 추천을 김무성 대표가 받아들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대변인에는 김영우 수석 대변인 그대로 유임이 됐고요. 그리고 충청 지역의 이장우 의원 그리고 신의진 서학과 여의사 출신이죠. 신의진 의원이 대변인으로 발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원내 수석 부대표 아주 중요한 자리인데요. 사실 원내대표가 이번에 아시다시피 비박계 원유철 의원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와대와 이제 직접적으로 계속 소통을 하는 거는 원내 수석 부대표가 대단히 중요한 자리인데요. 친박계 핵심인 조원진 의원이 이번에 발탁이 됐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유승민 원내대표 때도 원내 수석 부대표를 친박계 중에 한 명을 발탁을 했으면 훨씬 당청 간의 소통이 좋았을 텐데 친이명박계인 조혜진 의원을 발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당청 간의 소통이라는 게 의사소통이라는 게 아주 부실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결국은 5월 29일 날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그렇게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소통이 부족하다 보니까 서로 이 정도는 통과시켜도 되는 모양이다 해서 그때 그냥 밀어붙여서 결국 이런 사단이 벌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원내 수석 부대표의 이제 친박계 핵심 의원이 이제 됐으니까 그런 어떤 당청 간의 어떤 소통 부족 이런 문제는 상당히 많이 해소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당직 인선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새누리당의 이제 고질적인 문제였죠. 내부 갈등 같은 부분, 계파 갈등 부분은 앞으로 좀 해소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친박계 의원들을 나름 좀 중용을 했고요. 특히 이제
근데 내년 총선 앞두고 사무총장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사무총장에 이제 물론 기파색이었긴 합니다만 친박계인 그 삼선 황진아 의원을 이제 발탁을 했습니다. 이거는 내년 총선에서 상당히 친박계의 어떤 청와대와 친박계의 의견을 상당히 많이 반영을 하겠다. 네. 그런 의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김무성 대표는 어제 이제 그 기자회견에서도 취임 1년 그 기자회견에서도 밝혔다시피 오픈 프라이머리 그러니까 완전 국민 경선제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예.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원과 국민에게 그 공천권을 넘기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걸 동시에 실시하지 않으면은 그 역선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당과 야당이 동시에 하지 않으면은 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장 예. 약한 후보를 지원을 해가지고 그 후보가 당선되게 함으로써 본선에서 실제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그 후보를 이제 야당 후보가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 부분은 이제 여야 간의 합의가 돼야만 오픈 프라이머리 그러니까 완전 국민 경선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당히 앞으로도 이제 논의가 이어져야 되고 맹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 그 오픈 프라이머를 하겠다는 건 바꿔 말하면 공천권을 국민과 당원에게 주겠다는 건 바꿔 말하면 청와대와 친박계도 이 공천 문제에 관여하지 말아라. 공천 지분을 인정할 수 없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예. 결국 공천 문제는 이제 내년 4월 총선 앞두고 상당히 아마 그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다. 예.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박근혜 대통령 보니까 당청 관계도 뭔가 통합이나 화합 방향으로 가는 것 같고 어제 특별 사면 전격적으로 카드를 예. 꺼내 들었지 않습니까? 예. 국민 대통합, 국민 통합을 통합에 방점을 둔 것 같은데 박근혜 대통령이 특별 사면 카드를 이렇게 꺼낸 뭐 특별한 배경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우선 그 대통령이 밝히면서 그 광복 70주년을 기념을 하고 그리고 국가 발전과 국민 대통합을 위해서 특별 사면을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그 관련 수석한테 지시를 했는데요. 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방점은 국가 발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로 이제 경제적으로 대내외 여건이 좋지 않지 않습니까? 네. 지금 뭐 그리스 디폴트라든지 뭐 메르스 사태라든지 그리고 중국 증시 폭락이라든지 뭐 그 여러 가지로 이제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뭔가 좀 그 돌파구 마련이 필요하다. 예. 그래서 지금 기업 총수들이 상당수가 지금 영어의 몸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투자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그 기업 총수들 상당수를 특별 사면을 통해서 풀어주고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다시 이제 복귀했을 때 경영일선에 복귀해서 예. 그 투자를 촉진하고 그리고 청년 실업 문제를 많이 좀 해소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이제 경제 활성화를 이끌겠다 이제 그런 포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예. 정치적으로도 이번에 이제 정치인들도 이제 일부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 국회법 개정안 그 거부권 행사로 인해서 그 정치권과 좀 껄끄러운 관계지 않습니까? 예. 물론 이제 여당과는 이런 식으로 이제 당청 간 회동을 통해서 이제 풀어나가겠지만 야당 인사들도 그 상당수 포함시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정치권과도 이제 상당 부분 앞으로 이제 화합을 이뤄가는데 단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고 예. 그 외에도 뭐 이제 생계형 범죄 거기다 한 100만 명 정도 사면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나름대로 이제 국민 대통합이 될 수 있고 나름대로 이제 대통령의 지지율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요인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네. 지금 조금 전에 이동우 기자가 예. 뭐 설명을 했습니다. 뭐 새누리당 새로운 인선에 관한 설명했는데 지금 속보 자막이 들어왔군요. 새누리당 신임 사무총장의 삼선의 황진아 의원. 조금 전에 이동우 기자가 배경까지 쭉 설명을 해줬던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속보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 신임 사무총장의 후보권 3선인 황진하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네. 당직 인선 과정 조금 전에 이제 짚어봤는데요. 다시 한번 황진하 의원 그 선임에 대해서 좀 의미를 좀 짚어볼까요? 예, 그 아까 설명드렸듯이 예. 그 내년 총선에서 어쨌든 그 사무총장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네. 사무총장뿐만 아니라 뭐 제1 사무부총장, 제2 사무부총장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좀 공천하는 데 있어서 실무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 네. 원래 제2 사무부총장은 이제 원외 인사하게 돼 있습니다. 박정희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원외 인사니까 이제 서청원 그 최고위원의 어떤 그 추천을 받아들여서 한 거고요. 이제 여기 보면 그 사무부총장까지 포함해서 그 사무총장 라인 3명 중에 2명이 친박계가 들어온 예.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내년 총선에서 어쨌든 그 친박계와 대통령의 의견을 상당 부분 반영하겠다. 예. 뭐 그런 뜻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당청 관계는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이제 사면 관련 언급이 돌파구 마련 때문이 배경이 좀 되고 있다라고 이제 이동우 기자가 분석을 했는데요. 네. 그런데 역대 정권과 비교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역대 정권과 비교를 했을 때는 굉장히 많이 사면을 자제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은 전두환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한 상당 기간 동안 한 14회 정도 했다고 하고 멀리 갈 것도 없이 지금 지금 김영삼 정부에서는 9차례, 그리고 김대중 정부에서는 8차례, 또 노무현 정부에도 8차례가 됐는데요. 박근혜 정부가 지금 이제 반환점을 돈다라고 봤을 때 보면은 임기가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횟수로 따진다고 하면 다른 분들이 한 4회 정도는 했어야 되는데 이제 한 번 했고 이번에 한다고 하면 2회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상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다른 분, 특히 DJ 같은 경우에는 본인 임기 동안 거의 1000만 명에 이를 정도의 어떤 대상이 됐는데요. 한마디로 횟수와 대상에 있어서 대폭 줄었던 것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 특기의원 특혜성 어떤 사면 같은 것들은 자제해야 되고 제한해야 된다는 그런 논조, 본인의 어떤 원칙적 논조와 일관되어 왔는데 과연 그렇다고 하면 이와 같은 계속 어떤 원칙적 논조를 이어갈 것인가에 있어서 본인이 판단하기에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자제하겠다는 것인데 필요하다고 하면은 그 자제하는 것을 조금 더 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바로 이 임기를 반환점을 도는 이 시점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승부수로서 던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평가가 됩니다.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은 이번 특별 사면에 재벌 총수급, 그러니까 경제인들이 포함될 것인가 여부 아니겠습니까? 재계에서도 굉장히 이 부분을 관심을 기울이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어떻게 될 걸로 전망하시는지요?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제한을 해야 된다라고 됐지만, 올 초부터 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기조가 살짝 변하는 듯한 어떤 언급들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서는 경제인에 대한 사면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올 초에 신년 기자회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기자의 질문에 얘기를 했냐 하면은 특혜도 안 되지만 역차별도 안 된다라고 해서 종전과는 살짝 논조가 바뀌었고 특히 이번 7월 9일 날에 있었던 무역투자진흥회의 같은 경우에는 기업인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도록 추경을 비롯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해서 이 모든 조치에 8.15 특사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거론되는 인물들은 누가 있다고 봐야 그렇습니다. 될까요? 지금 굉장히 여러 분들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사면 같은 경우에 형이 확정된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특히 얘기되고 있는 분들이 SK그룹의 최태원 회장 그리고 또 최재원 부회장을 비롯해서 구본상 LIG 넥스원 전 부회장도 얘기되고 있고 이분들 같은 경우에 실형을 살고 있습니다만 또 한 분이 지금 집행유예로 확정됐지만 한화그룹의 김승연 회장도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만약 김승연 회장 같은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돼 있지만 여전히 형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등기 이사를 하지 못하는 그렇게 해서 어떤 임원으로서의 실질적 역할을 하기 위한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에서 만약에 사면이 된다고 하면은 지금 영어에 몸이 돼 있는 분들은 나오고 거기다가 정치권, 경제계뿐만 아니라 정치권 인사들도 지금 네, 그렇습니다. 정치권 인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상득 전 국회 부의장을 비롯해서 박영준 전 지경부 차관 그리고 또 이광재 전 강원도 지사를 비롯해서 정봉주 전 의원도 대상이 되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친여권 인사와 친야권 인사로 지금 해서 나름대로의 균형과 어느 정도를 맞추려고 하고 있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 있어서는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화두는 던졌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사면으로 이루어질지 여부는 여론의 동향에 상당히 민감하게 볼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아주 많지는 않지만 적어도 상징적인 의미에서라도 일정 부분은 정치권 인사와 경제권 인사가 될 가능성이 조금 더 있지 않는가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오늘 좀 속보가 많은 날인 것 같습니다. 속보가 또 한 가지 들어왔는데요. 정부가 북한 선원 2명을 판문점 통해서 이제 송환한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이달 중 울릉도 근해에서 이제 구조된 북한 선원을 얘기를 하는데요. 북한 선원 2명을 판문점 통해서 송환한다는 속보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일 북한 주민 2명을 판문점을 통해서 인계하겠다고 통보했지만 북측은 5명 전원 송환을 요구하면서 판문점 접촉 자체를 거부해왔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온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계 인사도 그렇고 정치권 인사도 그렇고 이번에 사면 대상이 좀 확대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그동안 사면을 자제해왔고 원칙을 지켰던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이미지랄까? 이런 부분과 좀 배치되는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마찬가지로 지금 대통령은 지금까지 특별 사면은 엄격한 기준과 제한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대선 공약 파기 논란도 이룰 수는 있겠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제 사정이 워낙 지금 심각한 상태고요. 그리고
그 광복 70주년이라는 어떤 그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광복 70주년에 국민 대통합을 위해서는 어쨌든 그 경제인 사면과 정치인 사면도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생계형 범죄에 대해서도 대대적으로 사면할 필요가 있겠다. 이제 그런 인식을 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런 어떤 아까 그 최진열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이 이제 한 달 정도, 8.15가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한 달 정도 남은 상태에서 대통령이 이제 국무회의에서 이런 언급한 거는 제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동안의 어떤 그 여론의 향배나 그다음에 이제 정치권 재개의 반응을 보고서 그 사면의 대상과 범위를 결정하겠다. 뭐 그런 의중을 비춘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대통령은 아마 상당 부분 이번에 그 정치인과 경제인 사면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박근혜 대통령의 특별 사면 뭐 배경 여러 가지 의미를 짚어봤습니다. 이동우 YTN 정치담당 부국장 최진영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